수업 준비는 한결 가볍게, 아이들의 흥미는 한층 높게, 구글과 에듀테크로 열어가는 스마트한 교실 2026년 ATC 4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TC 교사 네트워킹 팀의 부팀장 교사 양은지입니다. 3월 웨비나를 진행해주신 이호석 팀장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세션 소개 정도 드리는 간단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지금 썸네일에는 제가 세션 1, 세션 2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세션 2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에듀테크 활용 분과와 구글 활용 교육 분과에서 알찬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세션은 구글 활용 교육 분과의 김원유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자 합니다. 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랑 캘린더, 잼을 이용한 일상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좋은 강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제는 조금 일상과 관련지어서 재미나이나 그다음에 뭐 캘린더 이런 것 좀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또 내용도 좀 앞부분이기도 하고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일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캘린더랑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랑 함께 고민해 보고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이 약간 AI 비서의 시대죠. 그래서 예전에는 비서 한 명을 채용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연락해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두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즘 AI 시대가 되니까 AI 비서를 통해서 나의 일정을 좀 관리하면 어떨까? 이거를 내가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캘린더에 이렇게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미나이에서 제미의 기능을 좀 극대화해서 얘를 비서로 만든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좀 시작이 된 거고요. 어, 여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메일 메신저를 직접 입력하거나 그다음에 사람들 뭐 명칭이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입력하곤 했죠. 그럼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정을 일일이 입력하고 하다 보니 또 너무 많은 일정이 되거나 뭐 이야기 나눌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제미나이 AI를 좀 활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연어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력해 정말 비서한테 명령하듯이 음성으로도 또 명령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았던 건 그거예요. 이 메시지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많이 받잖아요.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 붙여 놓고 요약해서 일정을 몇 시에 입력해줘라고 하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입력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스케줄링 마스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여기, 어, 구글 캘린더 앱으로 일단 접속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구글 캘린더 앱으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지메일 같은 걸로 실습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해보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어렵진 않고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 그러면 캘린더 앱에 다 들어가셨으면 일단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캘린더를 여기 다른 캘린더 메뉴를 이용해서 별도의 연습 캘린더를 하나 만드세요. 나의 일정과 분리된 연습용 캘린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새 캘린더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두 가지의 일정을 분리를 합니다. 학교 일정, 가족 일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업무를 보시니까 학교에서 업무 볼 때 쓰시는 캘린더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관리하는 캘린더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캘린더를 쓸 때 핵심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캘린더에 입력했는데 휴대폰으로 입력한 일정의 알람을 자동으로 받으면 우리가 일을 까먹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 매번 알림을 설정하기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캘린더 자체에 일정 시간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새 캘린더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일정, 학교 일정 캘린더, 가족 일정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삼아. 자, 그래서 저 학교 일정 캘린더, 가족 일정 캘린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일단은 우선 하나만 해보셔도 좋고 저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캘린더 이렇게 뭐 아니면 하나라도 만드셨으면 혹시 일 한 번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느 정도 빠른지 모르니까 캘린더를 예시로 혹시 학교 캘린더가 있더라도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한 뭐 절반 정도만 돼도 제가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명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캘린더를 한번, 네, 제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캘린더 만들고 있는 와중에 넘어가서 뒤에 실수를 못해서요 할까봐 이렇게 드린 거고요. 어, 네, 네, 어느 정도, 네, 들어오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캘린더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 캘린더에 가면 설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학교 일정 옆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점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있는데요. 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캘린더마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캘린더 일정에 관한 알림을 추가 수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캘린더를 나의 비서처럼 이 캘린더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등록된 일정이 무조건 알람이 오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림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나는 1시간 전에 알람을 받아야 편하다. 그럼 1시간. 나는 30분 전에 알면 좋겠다. 30분. 나는 이 캘린더 알람을 1시간 전에도 받고 5분 전에도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아무튼 휴대폰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요 알람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다가 캘린더에 대한 알람을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30분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요게 있어요. 우리가 시간대를 정할 수 없는 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해가지고 딱히 시간대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은 종일 일정 알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과학의 달 행사 주간 아니면은 뭐 친구 주간 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걸 하루 전에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종일 일정에 대한 알람은 하루 전날 오후 8시 10분 정도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있다가 예를 들어 다음날 학교 일정을 자기 전에 한번 리마인드 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8시 10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종일 일정 알람도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시간대가 있는 일정의 알람이고요. 여기 종일 일정 알람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 행사 등에 대한 알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캘린더에 대한 세팅은 끝이 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정이 끝나셨으면 자, 요번에는 2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됐다. 난 여기 알람 설정 시간을 다 세팅했다. 라고 하시고 설정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자, 캘린더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잘 해주고 계시네요. 알람 설정. 네. 자, 그리고 요거 혹시 강의 자료 못 받으신 분은 제가 늦게 들어오셔서 혹시 강의 자료 뭐 보고 하고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자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링크 해뒀으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고려 활용 문과 강의 자료 보면서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캘린더에 대한 알람 설정을 세팅한 거예요. 얘를 아직 제미나이랑 연동시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를 만들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캘린더까지 이해해 주신 분 많은데, 네, 완성해 주신 분 많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비서를 만들러 가는데, 자, 이제 이 캘린더를 여기까지 만들었지만, 이제 비서에게 시켜서 일정 입력을 시킬 겁니다. 이제부터. 자, 요걸 한번 해볼 텐데, 제미나이 구글닷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미나이로 가셔가지고요. 네, 여기로. 제미나이로 일단 오셔가지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잼스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지금 챗GPT나 클로드 주로 쓰셔서 제미나이를 좀 홀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좀 계시겠죠. 자, 여기 잼스를 한번 누르시면 자, 우리가 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유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메뉴가 좀 나오니까 혹시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휠을 좀 돌려서 내리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새 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 잼을 눌러서 이렇게 새 잼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할 프롬프트가 중요한데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잼스에다가 이제 새 잼으로 해서 여기 만드는데 이름, 설명, 요청사항에 각각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이름은 제가 이제 전문 비서. 저도 이제 비서를 채용하는 것처럼 이름을 전문 비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문 비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설명은 자, 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타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붙여넣기도 해드릴게요. 자, 요런 거, 당신은 전문 비서로서 대표를 보좌하여 여러 가지 스케줄을 관리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청사항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청사항은 당신의 전문 비서로서 각종 스케줄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알람을 캘린더 일정 관리며 중요한 일정 상기 등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 만든 캘린더의 이름과 이제 얘가 전문 비서의 역할을 이제 줬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고 이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얘를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제 전문 비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전문 비서가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고, 여러분들도 요 수정 사항이 있는 요런 데, 실제로 저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해놓고 여기 이제 저장 눌러서 여기 전문 비서가 뜨도록 잼스에다가 전문 비서가 뜨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여기 전문 비서까지 만들었다 하면 이제 3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네, 전문 비서까지 다 만들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네. 전문 비서를 네, 우리가 비서를 만든 거예요. 비서를. 자, 이렇게 하면은, 말투도 되게 비서처럼 상세하게 잘 얘기를 해줍니다. 뭐 더 복잡한 걸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일정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기능으로. 네, 좋습니다. 네, 잘 해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명령을 한번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요런 파일들은, 제가 이제 요즘에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주간놀이 계획 같은 걸, 어떤 기본 도구요? 예. 네, 기본 도구들은 따로 여기는, 도구는 굳이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캘린더 관리기 때문에. 기본 도구는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주간놀이 계획안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들을 일일이 기억해서 챙기기가 약간 귀찮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도 어찌 주간 계획이라든지 학교 일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주간 계획에 참조해서 4월 6일부터 11일 사이에 캘린더 아침 8시 관련 일정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일정을 알려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캘린더도 제가 아까 전에 학교 일정과 가정 일정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정 일정 관련된 거 있을 때만 얘한테 상기시켜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면 얘가 캘린더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입력하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알아서 입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콜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메신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파일을 받으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계획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으면 이걸 그냥 붙여놓고 얘한테 관련된 내용을 대신에 요게 중요합니다. 몇 시에 알람을 해줄지, 아침 8시마다 브리핑을 해줄지, 아니면은 뭐 9시로 해줄지, 아니면 여러분들 출근하는 시간 중에 이런 알람이 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해서 일정을 입력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교 식단 같은 게 좀 궁금하다. 막 애들이 자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식단 같은 것도 해놓고 4월 한 달치 식단인데
예를 들면 캘린더 이름도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죠. 학교 일정에 오전 7시 50분에 식단을 내용별로 입력해줘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쭉쭉 30개 일정을 전부 다 쭉 입력을 해놓고요. 알람을 줍니다. 그럼 휴대폰으로 그때 알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오늘 혹시 무슨 메뉴인지 매번 찾아볼 필요 없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알람이 옵니다. 왜냐? 우리가 캘린더에 아까 전에 뭘 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알람 시간을 설정해 놨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식사 시간 때 알림을 하려면 네, 그렇게 해놓으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걸 어디 쓰거나 할 필요 없이 지금은 붙여놓고 진짜 비서처럼 그 딱 정해진 시간대에 알람이 오게 설정이 전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단 같은 거 붙여넣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 되면 정말 그 정확하게 알람이 오는데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도 어떤 건 알람이 오고 어떤 건 알람이 안 와서 예전에는 약간 저런 메뉴를 깊게 고민해 보기 전에는 약간 불만이었거든요. 어떤 건 알람이 잘 오고 어떤 건 왜 안 오지? 했는데 이게 아까처럼 알람 설정만 좀 캘린더마다 정확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일정을 잘 소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학사력 같은 거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부터 원래 그런 것들을 좀 했었었거든요. 예전 학교에 있을 때까지. 여기 학교 와서도 한 1, 2년 하다가 요즘에는 피곤해서 좀 그만뒀는데 예전에는 이거 있으면 일정을 보고 내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했어요. 막 자율여일 언제 전부 다 언제 입력을 하나씩 하나씩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이거 만약에 여러분 학교 일정에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요거 PDF 파일 하나 보내드렸어요. 학사 일정 PDF. 자, 이것을 PDF로 일단 만들었고요. 자, 이 PDF 만든 것을 자, PDF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자, 학사 일정 PDF 파일이야. 종일 일정으로 학교 일정 캘린더에 입력해 줘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학사 일정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일정이 5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요렇게 해놔요. 전문 비서가 이렇게 해줘. 제공해 주신 일정을 바탕으로 구글 캘린더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일정의 파일 형식을 생성하여 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세요. 자기가 일일이 입력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구글 시트로 캘린더 업로드용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클릭해서 그대로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문 비서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올려주고 학사 일정 PDF 파일이야 종일 일정으로 학교 일정 캘린더에 입력해 줘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얘도 항상 동일한 결과를 뽑아내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자기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늘표 선생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예 일정이 몇 건 이상이면 캘린더에 업로드로 할 수 있게 지침을 넣어줘도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비서가 다 입력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얘가 아마 많으면 알아서 얘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걸 만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일정이 많아도 다 입력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일정이 너무 어느 정도 많아지니까, 얘가 이게 50개 됐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더 작은 일정은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그런데 급식까지는 알아서 넣었어요, 얘가. 30개 정도 되잖아요, 급식이. 30개보다 좀 적나?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하다가 이게 좀 많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시트로 파일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쓰느냐? 학교 일정 가셔서 설정 및 공유로 다시 들어가시면은 가시면 여기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캘린더에 설정할지 얘를 리스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는 학교 일정 캘린더에 하겠다. 그럼 학교 일정 캘린더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을 하시고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CSV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기를 통해서 업로드를 한번 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업로드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러면 좀 캘린더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 캘린더. 제가 이제 아까 학교 일정 캘린더를 종일 일정으로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요 캘린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월부터 이렇게 시업식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알아서 다 자기가 입력을 해놨죠. 그래서 학교 학사 일정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지금. 지금은 이렇게 꺼놔도 됩니다. 이렇게 꺼놔도 돼요. 나중에 학교에 돌아갔을 때나 아니면 방학 기간이 궁금할 때 필요할 때만 얘를 켜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일정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재밌고, 실제로 이제 제 일정은 제가 끄고 이제 보는 거면 뭐 어린이집에 있는 식단이라든지 애 픽업 일정이라든지 애 데리고 가는 일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음성이나 아니면은 텍스트로 얘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 것들 여기다 붙여 넣어서 이제 여기 일정 같은 거 입력해 달라 하면 아주 전문 비서가 잘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그 저도 이제 놀이동산을 데리고 자주 갑니다. 근데 약간 귀찮은 게 뭐냐면, 여기 공감할 아이 키우는 분들은 또 공감하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얘가 키가 몇 센치인지 어떤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를 찾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 과연, 놀이기구 가가지고 얘가 몇 센치죠? 이거 탈 수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놀이기구 가서 어떤 거 타야 되지? 저는 물론 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많이 가긴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맵이나 동선도 약간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혹시 놀이동산 잼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놀이동산 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 전문가 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은 롯데월드 전문가. 설명은 롯데월드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가. 롯데월드 동선이나 갈 곳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특성이 있음. 그 다음에 요청사항은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가이드를 숙지하여 최적의 동선과 타는 놀이기구 추천을 해줍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여기 있는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롯데월드 홈페이지 가면은 국문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걔를 가서 이런 국문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PDF 파일로 얘한테 던져준 거예요. 얘를 학습을 시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 지방에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딸을 데리고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야, 너 롯데월드 가가지고 애가 타고 싶다는 게 이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자, 요거 좀 어떻게 너가 좀 알려줄 수 있냐? 했는데 저도 애만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타야 될지, 이거 얘네들 탈 수 있는지 약간 궁금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주말에 롯데월드를 가는데 해당 놀이기구를 탈 거야. 최적의 동선과 탑승 시간대를 추천해 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런의 생명이라고 하고, 자, 뭐부터 타면 좋은지까지 뭐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타는 놀이기구 일단 추천해 줘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는 뭐 사람들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다음에 보면은 요런 거. 신장 제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순으로 쫙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가이드북을 뒤지거나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놀이동산 잼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끝나고 뭐 타지 물어봤을 때 근처에 있는 놀이기구 추천을 받거나 이런 것처럼 신장 제한을 좀 알아서 굳이 헤매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즐겁게 놀고 돌아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자, 제가 이거 유료 구독하고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여기도 실려 있고요. 잼.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클릭하셔서, 얘가 국문 가이드북을 음, 먹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엄청 잘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몇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주말에 롯데월드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먼저 타면 더 좋은 놀이기구라든지 뭐 아니면은 동선을 짜달라고 요청을 하시던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아주 잘 대답을 해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요거 한번 테스트 해 보신 분들은 한번 잘하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테스트를 끝낸 분들, 나는 잘 테스트를 해봤다 한 분들은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나름 얘네들이랑 놀면 되게 재미있어요. 저도 이제 뭐 보시면 이렇게 요거 보고 휴대폰에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간에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걸 해줬는데, 각 놀이기구 타러 가는 길을 좀 상세히 알려줄래? 그 야외 구역 찾아가기부터 해가지고 길을 중간에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꿀팁 이런 거 주죠. 가든 스테이지 기준으로 방향 잡아라 이렇게. 네, 그렇죠. 와일드 밸리랑 와일드 정글 신장 제한이 어떻게 되지? 가기 전에 끝나고 이제 애들이랑 혹시 탑승 시간을 봤더니 아직 얘네가 좀 짧은 거예요. 뭐 아까 30분이었는데 이게 10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110cm 이상부터 탑승 가능해. 우리 애 110cm인데? 그래서 같이 데려가서 탄 거죠. 그러면 제가 헛걸음하지 않고 막 중간에 이런 가이드북을 볼 필요도 없었던 이런 경우죠. 배틀그라운드 혹시 탈 수 있나? 물어봤더니 130cm라서 그럼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중간중간에 물어보면서 했죠. 아틀란티스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 친구가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몇 시에 오늘 저녁에 탈 수 있나? 10시까지 한다네. 근데 8시부터 9시 사이에 마감이 되기도 하니까 요것도 가라는 조언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대한 놀이기구를 돌아다닐 때 엄청난 에, 에, 취향에 맞춰서 40대, 좋습니다. 레고랜드도 알려주나요? 일단 롯데월드를 먹었는데, 얘네한테 가이드북을 먹이면 아무튼 더 최신 정보로 잘 해주고요. 자, 제가 여기 에버랜드 초청 행사, 여기 아까 전에 다녀와서 아쉽다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 되게 피크를 하고 해요. 다음 주에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또 그 시험이 끝나서 많은 선생님들이 데려간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도 만들면 어떨까? 에버랜드 잼도 만들었습니다. 저도 올해 이번에도 사용했고 에버랜드 잼이죠. 그래서 어 에버랜드 잼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 내일 에버랜드 초청 행사로 가야 해. 사람들이 많을 거니 이렇게 제가 2번 쳐졌어요. 이게 복사 붙여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티켓 수령 시간 고려해서 도착 시간이랑 계획 좀 세워줘. 차는 발렛 맡겼어. 티켓 수령은 캐리비안 베이 앞에서 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에버랜드 잼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만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권장 도착 및 티켓 수령 계획, 권장 도착 시간도 알려줍니다. 근데 좀 너무 부지런한 것 같긴 하고요. 9시, 발렛을 맡겼다면 9시 반에 도착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발렛 파킹 라운지에 차를 맡기고 이렇게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줄서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녀오신 분들 알고 있나요? 스마트 줄서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서커스만 됩니다. 작년 교직원 행사 때 갔다 오셨던 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줄서기가 서기가 거의 폐지가 됐고 이렇게 서커스 두 개, 뭐 3시 50분이랑 5시 50분인가 두 개만 추첨이에요. 그래서 저희 혹시 가시는 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저 그거 스마트 줄서기 되는지 알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뛰어가면서 스마트 줄서기가 왜 활성화 안 되지? 봤는데 매우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스마트 줄서기 이제 안 하고 그냥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뭐 할만하긴 했습니다. 의자 가지고 가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유용한 잼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왜냐면 여기 또 잼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약간 소통도 약간 하고 싶어서 혹시 유용한 잼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오늘 연수하는 중에 혹시 내 잼도 좀 자랑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활용해서 아까 레고랜드 말씀도 하셨는데 뭐 레고랜드 잼 아니면 뭐 키자니아 잼 아니면 가이드북 다 합체를 시켜서 그냥 아예 놀이동산 잼으로 하나를 만들고 가이드를 각 그 홈페이지에 있는 가이드북 다 모아서 업로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두면 다음에 또 놀이동산 갔을 때 조금 더 학습시켜서 최신판으로 또 사용하거나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돌아다닐 때는 아무튼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건 없고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알려줘서 상당히 유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녹음하거나 이런 걸, 쪽지를 정리해달라는 잼. 그렇죠. 이런 정리, 녹음해서 대본, 녹음 파일로 대본 만들어 달라는 것도 돼요. 이것도 시도 안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노트북 LM 공유랑, 노트북 LM 공유랑 비교해보면, 어, 그 노트북 LM 공유랑 얘는 좀 기능이 좀 다르지는 않나요? 얘가? 얘는 아무튼 그 라이브랑도 되고 뭐 휴대폰에도 물론 노트북 LM 앱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정확한 자료만 업로드하면 그 안에서 하니까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학폭 매뉴얼로 만든 잼,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잼이, 여러분들도 그냥 상상력으로 비서나 사람 같은 역할을 주는 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인공지능보다 엄청 특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하듯이 점점 자료를 학습을 시키면 자, 그 역할만 딱 정확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지 않고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전에 몇 시 알려줘 하면은 그 휴대폰에서 혹시 테스트 해 보셨어요? 제가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제미나이한테 오후 7시에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걔가 그냥 구글 태스크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미나이한테 오케이 구글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가족 일정 캘린더에 오후 6시 땡땡이 픽업 저장해줘. 뭐 학교 일정 캘린더에 오후 3시 부장회의 입력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얘가 음성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구글 스피커가 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휴대폰으로도 알람을 받을 수 있고 캘린더에 저장되면서 그 알람 시간을 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은 일정 관리하는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도 원래 개인적으로는 저 네이버 캘린더를 썼었거든요. 근데 구글 직원들 만나면 이렇게 욕을 좀 먹기도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쓰겠는데 캘린더는 공휴일 일정이랑 이런 게 편해서 제가 네이버 캘린더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 일정은 전부 네이버 캘린더로 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일정을 넘어가는 건 또 좀 고민스럽긴 한데 워낙 또 오래 써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네이버 캘린더든 구글 캘린더든 이렇게 일정을 할 수 있고 네이버 캘린더도 혹시 보시면은 거기 AI가 일정 입력해 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이버 캘린더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어서 약간 캘린더 앱들 사이에서도 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에이전트 시대죠. 그래서 저는 좀 가벼운 주제로 골라봤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서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내 일을 대신 시키는 거죠. 선생님도 뭐 가르치는 걸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완벽하게 대신시킬 수는 없겠지만 행정 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뭔가 반복되는 일정들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대신 좀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출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요즘에 워낙 체험학습, 병결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좀 AI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아이스크림 하이 클래스 저희는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내가 일일이 다 하지 말고 누가 이제 부모님이 메시지 보내면 좀 정리해가지고 A가 대신 결석한 애들 쫙 정리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여기도 엄청 뛰어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에이전트 쪽으로 한번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연수의 한 가지 축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들 중에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또 노트북 LM이랑 같이 쓰면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이미 아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네, 여기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는 여기 핀을 꽂느냐 안 꽂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깔고
핀을 꽂으면 튀어나오고요. 핀을 자주 안 쓰는 거는 핀을 없애면은 그냥 깔려는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드리는 그 프로그램은 그래빗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요. 제가 이 링크를 이게 잠깐만요. 링크를 안 가려놨네. 자, 여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로 가서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빗 그래빗 한글로 돼. 빛, 어, 그래, 빛, 그래, 빛. 요 주소를 드릴게요. 자, 링크를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 링크가 안 걸려 있네요. 그래, 빛. 네. 혹시 이거 이미 쓰고 계신 분 있나요? 쓰고 계신 분 있으면 오 눌러주세요. 혹시 여기서도 많이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없으신가요? 자, 얘가, 노트북 LM이랑 궁합이 좀 잘 맞아요. 자, 어떻게 쓰냐면은, 얘를 까세요, 일단. 먼저 까시고. 자, 이번에 까셨으면 5를 써주세요. 그러면 까셨으면 5를 써주시면 됩니다. 까셨으면 5를 써주세요. 네. 네, 나쁜 앱 아닙니다. 그냥 까시면 좋아요. 자, 얘를 깔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에 가면은 저도 이제 여기 보면은 유튜브에서 뭔가 프로그램들 같은 걸 볼 텐데 자, 얘가 음, 유튜브에 가서 어떤 채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자료를 발견했어요. 제가 제가 또 여기 커넥트 앱도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이분도 구글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영상들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보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분 동영상을 요약해서 좀 보고 싶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 매우 피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래빗이 설치되어 있다면 얘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40개 되려나요? 40개 아니라 4개씩 한 24개 되겠네요. 자, 얘를 노트북 LM으로 갑니다. 노트북 LM으로. 자, 그래서 노트북 LM으로 가서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새 노트 만들기를 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제 써보신 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V라고 하면 지금 아까 전에 봤던 화면에 있던 모든 소스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그 채널에 있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싶은데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로 노트북 L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링크를 따려면 일일이 땄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지금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따고 자 이런 걸로 뭐 오디오 오버뷰나 뭐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 LM으로 가져올 때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발견하고 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거 매우 나름의 고급 정보입니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탐독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 강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강의 준비를 좀 하실 때 뭐 저처럼 이제 실습하게 되면 이걸 다 캡처해야 되지만 약간 이론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여러분들이 만약 가진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방금 저희 뭐 여기 보시면 일잘러 장PM이라는 사람 거를 제가 그냥 드래그해서 해봤거든요. 들어가서. 한꺼번에 따서 이렇게 만들고 이걸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었더니 예시입니다. 그냥 얘한테 바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노트북 LM이 거기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한 20개 정도 있는 영상을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 드래그한 것 중에 2024년부터 올린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론으로 뭔가 좀 깊이 있는 교수님들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튜버들의 영상 이론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런 걸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금방 노트북 LM으로 좀 요약해서 정리하기 좋고 이렇게 특히 여러 개를 가져올 때 큰 장점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는
가져올 때 상당히 좀 좋아요. 여러 가지 소스 섞어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구성하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청 괜찮죠? 나름 쓸, 쓸만한 프로그램이고요. 자, 또 이제 여기 구글 챗 자동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얘는 이제 구글 챗을 쓰시면 이렇게 내용이 자동 번역이 돼요. 자,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트레이너 과정을 좀 듣고 있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 원격으로 이걸 신청해서 제가 듣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 이노베이터 과정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말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번역을 바로 해줍니다. 구글 챗에서 바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구글 챗 번역기라서 우리는 뭐 평소에 주로 카카오를 쓰니까 엄청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여기에서 메신저 중에 X 메신저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옛날 트위터 메신저 X. 메신저 X는 자동 번역이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앱을 그냥 숨겨버렸거든요. 페이스북 들어가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자꾸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신저 X라든지 아니면 구글 챗도 이런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쓰면 자동 번역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예,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어느 프로그램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지금 이 방에도 계신 그 이승우 선생님이 저한테도 처음 소개시켜 주신 요 내용인데, 어묵도 상당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묵도 뭐 언제나 사람들이 좋고, 유튜브에 광고가 붙지 않는, 유튜브에 이렇게 추천 영상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한번 유튜브로 가볼게요. 여기도 설정을 해둔 것 같은데 자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보통 추천 영상이나 이런 게 떠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뭐 선생님이 보는 화면이 뭔지 알고리즘 같은 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귀찮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어묵에 가시면은 어묵을 깔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다 홈피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깔고 만약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화면이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홈피드는 나오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애들한테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 눌렀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애들도 알더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추천 영상이 안 나오죠. 제가 하면 채팅창도 안 나오고 사이드바가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를 해지? 사이드바. 제가 지금 사이드바 숨겼잖아요. 숨기는 걸 해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이드 비디오 사이드바를 하니까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광고에 노출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써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오히려 이런 화면 같은 거 조정하는 데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 얘는 맞죠. 얘는 애드가드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얘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보이고 숨기고 엔드 화면이랑 이런 피드 같은 걸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스타일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예, 맞아요. 광고는 애드 가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켜고 끌 때는 요걸로 해가지고 추천 영상이나 요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 드래그 프리도 있는데 자, 요 드래그 프리 같은 경우에도 얘를 클릭하시면
음, 자, 음, 드래그 프리. 자, 드래그 프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송선이 나눠주셨던 프로그램인데, 이 보시면은 블로그 같은데 글자 같은 게 복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얘를 깔고 나서 제한 필기 풀기를 눌러서 복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가 이런 게 많은 네이버 블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 이렇게 뭔가 훔친다고 보긴 그렇고 수업 자료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조선 왕조실록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자료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 뭐 이런 걸 봤는데 괜찮은 블로그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오고 싶은데 여기에 봤더니 이게 얘는 되네요. 안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드래그가 안 되게 막아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봤을 때 봤더니 안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은 얘 드래그 프리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요. 여기다가 제한 풀기를 한 다음에 제한이 풀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금 아까 전에 드래그 풀이 제한 풀기 전에는 얘네 복사가 안 됐어요. 근데 요 필요할 때 제한 풀기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수업 자료로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탭들이 좀 지저분하고 뜰 때 원탭 누르시면은 원탭도 자 이게 저도 원탭이 있죠. 이건 것 만약에 누르면은 여기 있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탭 하나로 정리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탭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면 이것도 세계 사람들이 다 많이 쓰는 1.4만 개나 되죠. 평점이. 그래서 엄청 좋은 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걸 만약에 정리하고 싶을 때 확장 프로그램 한 번만 누르면 여기 있는 앱들이 전부 다 모아서 탭으로 모아서 정리가 되는 원탭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 제너레이터도 뭐 예전 연수에서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디나 쓰는 쉽게 페이지를 QR로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뒤에는 시간이 약간 남으면 보통 하려고 했던 이런 건데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광고긴 한데 산타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타 도망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죠. 음. 자, 그리고 산타랑 셀카를 찍습니다. 여기서 보고. 진짜 진짜라니까. 아빠 방금 산타 만나고 왔다니까. 주차장에 루돌프 있어. 이렇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진짜 거짓말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자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도 바나나로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거 많이 하시지만 저도 그 뭐냐 이번에 그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받을 때 이거 좀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보니까 아직도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이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장 입은 사진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사진으로 해가지고 증명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요런 거 할 때, 그 사진, 강의 자료 나눠드렸는데 혹시 늦게 들어오셨나요? 강의 자료 또 나눠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네, 김수희 선생님 여기 또 링크 주셨네요. 강의 자료는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1분 더 잡아먹었네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제 뭐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해 드릴 거고, 자, 저희도 구글 활용 분과로 이런 뭐 도움이 되고, 일상에 도움이 되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강의해주신 구글 활용 교육본과 김원유 김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 분과입니다. 브리스크 티칭으로 효과적인 수업 전략 세우기라는 주제로 심은철 팀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시간이 여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참여 가능하신지 먼저 확인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참여 가능하신 분도 많으시네요. 네, 따라할 준비까지 예. 듣는 것만 가능하신 분도 계시고요. 되게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설문으로 넘어갈게요. 우선 이게 더 중요한데요. 브리스크 티칭을 혹시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예, 있다면 어디까지 사용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5분이 투표해 주셨는데 사용해 본 적 있으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학생들과 수업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군요. 예. 네, 부스트 스튜던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그거는 사용 안 해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10분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연수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한번 듣고 연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연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 예, 지금 2분께서 타이핑하고 계시네요. 4분께서 쓰고 계십니다. 예, 실제 수업 활용법. 그러면 오늘 부스트 스튜던트 액티비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마이크 체크. 혹시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약간 음질이 떨어집니까? 네. 라인 입력 시스템과 동일. 아마 요게 지금 마이크 체크. 혹시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사용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쉽게 활용하는데 좋습니다. 예, 영양 강화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어떤 걸 바라시는지 이해하였고, 사실은 요 연수를 제가 여러 번 진행했었을 때 1시간은 살짝 좀 짧긴 하거든요. 대신 2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실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슬라이드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예. 근데 넘어갈게요. 그냥 쭉 넘어가고 이런 것들 좀 필요 없는 얘기들인 것 같아서요. 사진 조금 말씀드릴까요? 혹시 이 사진 혹시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이 사진? 아시는 분 있으면 줌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네. 아직 없으시군요. 바로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단거리 종목의 결승점에서 기록원들이 지금 누가 빨리 들어왔나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요렇게 1000분의 1초까지 선수들의 기록을 측정하고 있어요. 옛날 수업의 모습입니다. 혹시 요거 기억하시나요? 궤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궤도. 예. 선생님께서 어찌됐건 수업 좀 잘해 보시겠다고 준비한 자료였죠.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선생님이 재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온 것이 OHB 필름인데요. 아직까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을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반장, 수업하자. 근데 하시는 말씀이 불 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불 끄자. 불 끄는데 수업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안시라고 하는 요즘 단위가 있죠. 밝은 곳에서는 이 오버헤드 프로젝션, 이 빛의 그게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커튼도 쳐야 됐고 불도 꺼야만 가능했어요. 다만 그때는 이렇게 OHP 필름에 신문 기사를 붙인다거나 혹은 자필로 쓰면서 수업의 구조를 재구조화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 어떻죠? 요즘에 이제 월드컵이 곧 6월에 시작되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조축을 한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도요. 축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 없는 부분이 등이에요. 등을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등 뒤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달아서 선수들의 가속도,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경기장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뛰었는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장 빠르게 낸 속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요. 교육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와 같이 이런 교실들도 많죠. 이 실은 제가 3년 전에 미래교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소개되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는 연필과 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학습의 결과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로그 기록으로요. 만들었었고 이렇게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요. 오늘 살펴볼 브리스크 티칭이 이러한 생각을 정말 구체화시켜 주더라고요. 네. 우선은 내용에 대한 설명 전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가르쳐야 될 것 개념이 여러 있다. 이 예를 들면 어떤 거 해볼까요? 기사문 중에 좀 특이한 기사네요. 재생에너지로 연료 소재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 이 기사의 취지를 동의하지 않지만 좀 기능의 기사에 또 가정해 보죠. 근데 이 기사가 뭔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꼭 지도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브리스크 티칭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둥둥 플로팅 떠다닙니다. 얘를 누르면요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그 메뉴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크리에이트, give feedback, change level, boost student activity, inspect writing까지요. 이 5가지 기능이 전부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어마무시합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누른 다음에 제가 수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자료가 필요하겠죠. 프레젠테이션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누를게요. 그리고 요걸로 하는 거 맞아? 응, 맞아. 스탠다드 AI 활용하게 될 거고요. 수준은 킨더가르ten은 아니고 저는 4학년 담임이거든요. 4 누릅니다. 넌 누르고요. 10개 슬라이드를 이미지 없이 만들어줘 라고 해서 간단하게 템플릿만 누르고 브리스크인 누르게 되면 저의 계정과 연결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슬라이드가 열리면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예. 저는 이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기사를 바탕으로 수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볼까요? 성능을요? 에너지란 무엇일까?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죠? 와, 최근에 이 전쟁이 났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최근에 아까 우리 김원유 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요렇게 이 나노 바나나가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바로 해주는데요. 이 사이트 꾸미기 개선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슬라이드가 요렇게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사실 선생님들께서 요 기사 가지고 슬라이드 만드는 것은 이미 뭐 제미나이라던가 챗GPT 이런 것들로 하실 수 있고 더 이전에는 사실은 교과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처음에 수업을 만들 때 구성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왁구라고 하잖아요. 수업의 개요를 작성할 때 그것이 교사의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AI 보조교사의 힘을 빌린다면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혹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혹은 내용을 삭제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내용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거 뭐 제미나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노트북 LM 이런 곳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장점이 무엇이냐? 노트북 LM 창을 열지 않아도 돼요. 제미나이를 열지 않아도 돼요. 그 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크리에이트 누른 다음에 퀴즈를 눌러볼게요. 여기가 좀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 설문지가 기본 폼이거든요. 근데 구글 폼 외에도 카웃도 가능하고요. 구글 닥스도 가능하고요. 니어팟도 가능하고요. 캔바 큐터에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4학년은 4학년으로 하고 문제 몇 개 할 건지 5개만 할게요. 그리고 브리스크에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의 구글 설문지에 4학년 학생이 풀기 적당한 문제들이 바로 나옵니다. 요렇게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목도 나오고요.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사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글 설문지는 실제로는 이제 설문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를테면 전매추, 저녁 메뉴를 무엇으로 추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짜장, 짬뽕, 볶음밥. 사실은 짜장과 짬뽕, 볶음밥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탕수육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설문지 폼지에서요. 요런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퀴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이 질문에서요.
여기 V라고 체크된 부분 보이시나요? V. 요 체크 모양이 바로 정답이란 뜻이고요. 그 정답에 대해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정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게시됨 눌러서 누구에게 줄 거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복사하게 되면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더하기 모양 누르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주관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단답형으로요. 그리고 제가 게시를 하고 응답자 링크 복사해서 단축한 상태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로 우리 반의 패들렛에 올려주거나 클래스룸에 올려주거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시크릿 모드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우스 아까 QR코드 제너레이션 해주셨지만 여기다가 그런 거 필요 없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 페이지에 QR코드 생성을 딱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나오죠. 예, 그리고 얘를 다운로드해서 보여주거나 하면 되겠죠. 물론 저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예, 저는 그리고 제 화면 들어가 볼까요? 응답 벌써 한번 해주셨네요. 예, 공주 선생님께서 해주셨네요. 네, 아우, 장점이 뭐냐? 이와 같이 통계 처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한 분이 해주셨는데 그 한 분은 점수가 3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하게 된다면 1점부터 5점, 0점도 있네요. 0점부터 5점 사이에 몇 점 학생들이 많은지 분포도 알 수 있고요. 개별 보기를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학생이 몇 점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선생님들 한번 들어서 응답 남겨주시겠습니까? QR코드를 띄워놓은 이유는요. 학생들이 계속 물어보죠. 다음 학생이 선생님 QR코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예. 스니페이스트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스니페이스트. 요렇게 얘입니다. 얘. 예. 어떻게 하냐면요. F1을 누르면 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구역을. 이렇게 자동으로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커스텀 할 수 있고요. 뗀 다음에는요. 사실은 여기 모자이크 처리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선도 그을 수 있고요. 글씨 그을 수 있고요. 텍스트 입력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장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건데요. 핀 기능. 얘를 누르거나 F3을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고정이 돼요. 제가 휘를 누르면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네. 응답 3분 해주셨네요. 4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우와, 다 맞추신 분도 계십니다. 누굴까요? 비밀. 한번 볼까요? 누구? 너무 궁금하다. 예, 볼게 5분. 젠슨왕님 5점. 역시 젠슨왕 정도라면 가능하죠. 예, L정책 비밀. 예, 잘 남겨주셨네요. 4점이었고요. 아까 비밀님 비밀 5점이셨네요. 구 선생님은 4점이셨고요. 감자 선생님 1점 받으셨어요. 감사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요. 카웃 있죠, 카웃. 카웃하고도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루브릭이 뭐냐면 이제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평가 준거도 만들어져요. 실라버스는 어떤 거냐면 교수 요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나는 17주의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브리스크 누르고요. 크리에이트 누른 다음에요. 여기다가 실라버스, 교수 요목을 누르는 거예요. 넥스트. 그 다음에 4학년 수준이고요. 17주차. 그러니까 한 학기가 보통 한 17주, 18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혹은 뭐 1년짜리다. 그럼 34주 해서 브리스크 누르잖아요. 그러면 구글 닥스를 기반으로 얘가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34주를요. 근데 단순히 주제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자세해요. 전체적인 과정의 개요, 목표, 학습의 주제, 그리고 활동 1, 2, 3 정도에 넣을 수 있는 자료까지 만들어집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괜찮죠? 예. 멈춰주세요.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레슨 플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공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약간의 좀 브레인스토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레슨 플랜을 눌러서 넥스트 누르고요. 역시 구글 닥스 바탕으로 4학년에 40분짜리 할 거다. 근데 오늘 중등 선생님 계실 수 있으므로 제가 4학년 없애고 가볼게요. 12, 그러니까 고3이 되겠다. 그쵸? 브리스크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은 안 바꿨네요, 제가. 50분짜리가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학습 목표, 수업의 개요, 도입에서는 뭐 할 수 있을지, 전개에서는 뭐 할 수 있을지, 정리에서는 뭐 할 수 있을지, 맞아 평가에는 뭐 할 수 있을지까지 이렇게 브리스크가 생성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괜찮죠?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실컷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제미나이라던가 챗GPT, 노트북 LM, 클로드에서 다 해주거든요. 한 번 만든 다음에는요. 트랜슬레이트 번역하거나 더 짧게, 더 길게, 더 디테일하게, 덜 디테일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괜찮습니까, 선생님들? 이게 크리에이트의 기본 기능이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기브 피드백 기능인데요. 제가 저희 학급 소개 잠깐만 좀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비틀리 그 다음에 오남 2541 오 밤으로 썼네요. 오남 2541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광고가 뜨죠. 그쵸? 목적지로 계속. 여기다가 보시면 제가 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쭉 이렇게 받아보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헝그리하게 1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매번 패들렛을 만드는 것은 이 단순히 헝그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번 학생들에게 새로운 링크를 나눠줘야 되죠. 저는 이 주소를 요렇게 다음 공지사항에 단축 주소로 올려줍니다.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무조건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게 약속했어요. 그 이름을 이제 소나기라고 하는데요. 소중한 나의 기록이라는 이름입니다. 좀 더 가볼게요. 9월 달에 가면 제가 1년 동안 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1년 동안 한 활동에 대해서 결과를 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아이들이. 과연 요 글 쓴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구글 아까 이제 김원주 팀장님 구글 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 문서를 수업하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글 쓰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이 디지털 기반으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기본이 정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학급 잠깐만 자랑하자면요. 작년 학급의 저희 학생들은 가장 타수가 느린 아이가 한컴 타자 연습 문장 기준으로 150을 모두 다 넘겼어요. 더 나아가서는 250을 넘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가 학년 초에 학생들에게 공언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저희 학급 계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학급 계정.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걸 한번 가볼게요. 요걸로. go2.go.kr인데 학생용 계정이에요. 이걸. 들어가보면 세 개의 페이지가 시작 페이지예요. 첫 번째는 AI 디지털 교육자 포털. 이건 이제 사실 안 쓰죠, 요즘에는. 두 번째는 하이러닝입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모든 차시의 수업을 하이러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이러닝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매번 쓰고 있는데 1번 학생이 크롬북을 가져가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 학생이 크롬북을 가져갈 때 걸리는 시간이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번 학생은 자리에 앉은 다음에 3분의 시간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걸 시킵니다. 한컴 타자 연습이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수업을 하고 준비할 때 얘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리고 모든 학생이 준비가 되면 저도 이제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얘들아 하이러닝 들어와라고 해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과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당근을 해줬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들에게 좀 쓸 수 있는 담임의 돈이 많습니다. 학급 운영비가 약 한 3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제동행이라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역시 30만 원 가까이 돼요. 둘 다 학생들과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얘들아, 너희들 150을 모두 다 넘기면 선생님이 베스킨라빈스 개인 컵으로 하나씩 사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150을 넘는 아이들은 동기부여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그 중에 너희들 3명은 300을 넘어야 돼. 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연말에 사줬습니다. 아니, 1학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2학기 때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250을 모두 넘기고 500이 넘는 사람이 3명이 넘으면 선생님이 사줄게. 치킨 사줄게. 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닭강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외적 보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이때쯤 되면. 그래서 글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쓰고 놀랐습니다. 학생들은 문단의 개념도,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문단, 즉 들여쓰기가 되고 문장들이 모여 있으면서 하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문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단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왜냐하면 원고지로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일기 같은 거라 글쓰기를 하더라도 그냥 쭉쭉 쓰지, 그걸 막 문단까지 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 아이들이 문단을 얼마나 못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처음 쓴 거여서 생각보다 되게 저는 좀 실망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글을 가지고 피드백을 줄 때도 브리스크 티칭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브리스크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give feedback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저는 먼저 glow and grows로 줘볼게요. 자, 시작이 어디였죠? 구글 문서였어요. 그리고 브리스크 누르잖아요. 그러면 4학년 수준에 맞는 피드백이 쭉쭉 올라옵니다. 자, 글로우 하게 되면요, 빛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쓴 글 중에 잘된 부분들을 해주는 거죠. 잘 썼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 그로우 하게 되면 성장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생각은 무엇일지를 또 이렇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끝으로 원더링. 이 글을 읽고 교사가 물어볼 만한 것은 없을까라고 해서 그런 예시들을 알려줘요. 즉 AI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사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카피오를 한다거나 해서 학생들에게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걸 그대로 주는 사람은 없겠죠. 네, 저는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피드백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루브릭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평가의 준거를 이용해 평가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의 완성도, 논리성, 주제와 목적, 증거와 예시, 활동 내용 설명, 이와 같은 어떤 주제에 따라서 평가 근거에 따라서 역시 평가할 수 있어요. 괜찮죠? 아까랑 다르죠? 또 하나인데 뭐냐면 next step이라고 해서 다음에 이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위주로 역시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취향에 맞게 학생들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피드백을 주어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단 이거 왜 하는 거냐면요, 학생들에게 피드백 주는데 근데 피드백 내용이 괜찮아요. 네. 네. 오염되고 있다라는 문장 자체, 그러니까 요거 지금 너무 사실 지금 문장에 대한 내용 별로 안 맞죠, 그죠? 러브버그와 어떤 환경과는 당장에 뭐 완전 직접적인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들 또 얘기해 주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는 약간 미세먼지가 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요걸 말하기가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무료를 쓰시는 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바로 타겟 피드백인데요. 얘를 누르면 이게 참 좋아요.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타겟, 문장을 타겟으로 피드백 줍니다. 요 부분에서 얘가 요 부분에 밑줄 쳐서 댓글로 남겨주는 거예요. 예, 이 내용. 이런 식으로. 네. 저는 뭐 하면 되죠? 이 글을 보고 맞아, 그래, 그러면 좋겠어라고 쓴 다음에 댓글이라고 남기면 자동으로 이 부분에 댓글이 달리겠죠. 예. 물론 저는 남기지, 왜냐면 남기게 되면 댓글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타겟 문장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 되셨나요? 네. 혹시 여기까지 준 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기능입니다. 사실 이것도 재미난 기능인데요. 쌤들 안 보이실 거예요. 인스펙트 라이팅. 학생들이 쓴 구글 문서에 가서 인스펙트 라이팅, 즉 글쓰기를 검사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0분 동안 65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7분 동안 200번의 수정을 했어요. 11분 동안 600번, 700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25년 9월 16일이에요. 12시 1분이에요. 밥 먹기 직전입니다. 18분 동안 2번의 붙여넣기가 있네요. 예. 그리고 1900번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쓴 글을 동영상 형태로 이렇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거나 뭐 협의를 했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다 남아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to large copy paste 여기 보이시죠? 요거 to large copy paste 이게 어떤 의미냐? 2번의 큰 붙여 넣는 것이 있었다. 붙인 거겠죠? 이렇게 이 부분 붙인 거예요. 붙인 거죠, 이 부분. 근데 이 문제가 안 되네요. 그죠? 이 부분 붙이는 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쓴 글을 이렇게 시간으로 동영상처럼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료에만 있는 기능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AI 디텍트 기능입니다. 얘를 누르면요. 오른쪽 하단에 나옵니다. 이거 AI가 썼으라는 게 얼마나 돼? Unlikely.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못 쓴 글을 AI가 썼다면 그 AI는 망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글이 거의 확실하다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제가 3가지 기능을 설명드렸거든요. 예. 대충 감 잡으셨나요? 그럼 제가 준비한 교환 좀 써서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우선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짜리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더보기라고 읽을 건데요. 더보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보이시나요? 그리고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요걸 갖다 스노우맨이라고 읽기도 하더라고요. 스노우맨.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네, 스노우맨. 눈사람처럼 생겼죠. 아, 재미난 거 있습니다. 재미난 거. 재미나이 동무. 한글로 눈사람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2개짜리. 근데 영어로 제가 스노우맨 치잖아요. 그러면 3단짜리가 많이 나와요. 네, 문화에 따라 다른. 우리나라는 눈 구하기 힘드니까 2개밖에 안 만드는 거죠. 그죠? 네. 스노우맨. 네, 이게 왜 한 거죠, 근데? 네. 자, 그렇게 해서 확장 프로그램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하세요. 뭐라고? 브리스크 티칭이라고요. 그냥 브리스크 한글로 치도 나와요. 브리스크라고만 해도 나옵니다. 죄송해요. 안 나오네요. 나왔었는데. 네. 브리스크라고 검색하시면 브리스크 티칭이라고 나옵니다.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뜨지만 선생님들은 설치라고 하는 뜻이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저 프로필 한번 볼까요? 여기 학교라고 나와 있고 이제 쌤 계정이거든요. 아래쪽에도 구글 지금 현재 뭐 쓰고 있는 계정이 2개가 똑같잖아요. 그죠? 구글 웹 이제 이 확장 프로그램에 웹스토어에서는 요 계정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계정과 요 크롬의 브라우저에 접속한 계정이 같아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일이 생겨요. 선생님 크리에이트 눌렀는데 작동 안 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구글 드라이브로 여기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계정과 요 계정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계정에서 허용을 해줘야 돼요. 드라이브에 내가 허용할 수 있을까? 된다라고 해야지만 접속해서 자동으로 드라이브에 저장해주고 구글 닥스나 슬라이드 같은 것들을 열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정을 갖게 해주시면 좋다. 네, 요거까지 해서 설치해 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설정하기 넘어가고요. 5가지 주요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트 기능입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만들 수 있어요. 2번째입니다. 퀴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감 잡으셨죠, 그죠? 3번째는 슬라버스라고 하는 교수 요목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루브리 메이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다만 루브리 메이커는 특이한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 AI 생략 AI를 하는 것이 좀 약간 이 연수로서 좀 그런 게 다 딸깍이라 그냥 보여드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방금 모든 것들이 다 딸깍이었는데 유일하게 루브릭만큼은 딸깍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 크리에이트 누른 다음에 루브릭 들어갔을 때는
이게 브리스크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여기 써줘야 돼요. 탄소 중립 관련 평가 준거 루브릭 만들어줘. 12학년이니까 너무 어렵다 그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4포인트 스케일, 그러니까 4점 척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AI는 굴리십시오. 4점 척도 하게 되면 중간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들이 만들게 되면 참 불편하고 애매해요. 저는 어떻게 쓰느냐? 8점 포인트 만듭니다. 그러면 8개의 준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우리 학급에 맞는 문장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이 정도 간격이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생생히 이렇게 굴리면서 씁니다. 혹시 서울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권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하이러닝에 AI 선원 수련 평가가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쓸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수준을 너희가 이제 AI한테 맡겨서 평가를 좀 이렇게 초안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그때 단계를 4단계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학생 수만큼 평가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사람은 못하지만 AI는 지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요걸 읽어보니 요렇게 묶을 수 있겠구나. 요렇게 묶을 수 있겠구나. 내가 처음부터 매우 잘함 25%, 잘함 25, 보통 25, 노력 요함 25 이렇게 주는 것은 정말 평가를 위한 평가잖아요. 글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대한 단계를 많이 나눠놔라. 그리고 학년 초에 평가 계획 세울 때도 이와 같이 8단계, 12단계, 물론 여기는 8단계까지밖에 안 됩니다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필요한 문장들을 문구를 따와서 하기가 훨씬 편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총 5가지 기능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선생님들 브리스크 조금 괜찮아 보이시나요? 괜찮아 보이세요? 한번 써보실 용의가 생기셨으면 B라고 좀 남겨주세요. B. 예, 괜찮다 싶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저는 계속 넘어갈게요. 아무도 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B에다 느낌표까지 감사드립니다. 괜찮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4번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죠. 잠깐만요. 아까 동화 사이언스. 근데 제가 중등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PDF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나기 누구 소나기죠? 소나기? 윤 누굽니까? 소나기. 예, PDF라고 쳐볼게요. 황순어 죄송합니다. 윤이 누굽니까? 아유 참 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예, 여기다가 PDF를 내려받아 볼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브리스크 아이콘에서요. 여기 위에 보시면 클립 모양 보세요. 클립 모양. 이 클립 모양. 얘가 어떤 거냐면요. 업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요 모양 뜹니다. 보시면 이미지, PDF, 닥스가 뜨잖아요. 그죠? 워드 뜨잖아요. 요 3가지 소스 가능한데 제가 PDF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PDF를 누르고요. PDF를 제가 바탕화면에 가서 뭐 많네요. 제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큰일 났네요. 소나기 강선 올려보낼게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 글이 이와 같이 브리스크를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크롤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PDF를 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디까지 가능하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명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명화를 위키에서 내려받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네요.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눌렀습니다. 요렇게 올렸어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레슨 플랜 해볼게요. 예, 사실 여기는 글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파일명도 심지어 이상했어요.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레슨 플랜 코리언이고 1학년 수준. 저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감상 수업을 할 수 있는 레슨 플랜 짜주더라고요. 얘가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제목을 알았네요. AI가요. 예. 뭐 이런 거네요. 1학년, 그러니까 초등 1학년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네요. 도입. 보여줍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색깔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나요? 괜찮지 않습니까? 똑똑하죠? 제가 일전 했을 때는요. 제가 사실 이 첫 연수를 한 1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테스트 할 때는 요거는 그때도 됐었고 대신 안 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 김홍도에 서당 안 됐거든요.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내려받아 볼까 되는지. 이건 하면 안 돼. 저 그때는 안 됐었어요. 아 그때는 완전 딴 말 했었거든요. 얘가. 테스트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크리에이트 아니지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서당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레슨 플랜 짜달라고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레슨 플랜 넥스트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학년 수준입니다. 과연 이것을 서당이라고 인식할까요? 궁금하네요. 와 AI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 과거와 현재 학교 모습을 지금 비교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서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안 거예요. 훌륭합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예.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해볼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요 글이 소나기잖아요. 네 번째 기능입니다. Change Level. 자, 한번 볼게요.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기능 중 크리에이트 했죠? 만들어 봤죠? 슬라이드 만들어 봤고, 닥스, 설문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퀴즈도 뭐 다양한 테로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레벨 지금 하고 있는 체인지 레벨. 가보게요. 체인지 레벨. 1학년 수준, 초1 수준으로 바꿔봐라.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으로 너는 가라. 왼쪽에는 소나기를 볼 거다. 한번 보시죠. 소나기. 예, 보죠. 보겠습니다. 크기는 150%, 90%. 아, 멈추면 안 되는데 걱정되네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소녀는 개울가에서 이거만 비교하면 돼요. 자, 위에 그림이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거 1학년 대상으로 수업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그죠? 밑에 그림이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봤어요. 확실히 쉽죠?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글의 수준을 바꿔준다라는 것까지 실습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교환으로 넘어갈게요. 이 교환은 제가 구글 슬라이드 형태를 그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연수하시거나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래서 계획안도 잘 쓸 수 있다. 네, 크리에이트 기능으로 커리큘럼 행정 업무도 합니다. 다 가능해요. 네. 피드백 줄 수 있습니다. 타겟 피드백, 글로우 할 수 있고요. 요렇게 장점들을 요렇게 문장으로도 이제 댓글 방식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로우 앤 글로우 다 왜냐면 너무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14분 남았네요. 넥스트 스텝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요렇게 다음 단계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버전의 경우 세 가지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러면 유료 버전 어떻게 쓰느냐? 제가 그것도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혹시 이용 아세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난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학생들이 쓴 글을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몇 번 붙여 넣었는지, 몇 번 수정했는지, 작성 시간은 얼마인지까지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AI 디텍터로 어느 정도 확률로 썼는지도 AI를 썼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만 이때는 기존 것과 다르게 구글 닥스여야 돼요. 시작 페이지가. 그래야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 글쓰기 한 것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형태로 말이죠. 체인지 레벨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런 글에다가 체인지 레벨 하게 되면 수준 정한 다음에 만들어져요. 그 결과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 론스터 데이터홀딩스가 계획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13개의 위성으로 소진된다. 요런 어려운 글이 킨더가든, 유치원 수준으로 했더니 과학자들은 13개의 작은 집을 만들 거예요. 이 집들은 아주 크고 멋져요라는 방식으로 해서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좋습니다. 딴 얘기 잠깐만 할게요. 혹시 토론 수업 학교에서 하십니까? 토론 수업.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토론 수업 모습이죠. 손을 열심히 들고 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와서 연설이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한 중국인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오늘은 한국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기자의 질문 받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 1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뭐 대단한 자랑은 아니지만 구글도 보고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애플 본사도 가고 갔다 왔어요. 500만 개의 교과서, 500만 학생을 위한 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완전 망했죠. 근데 저는 요 2030 OECD 러닝 컴파스에서 얘기하는 요 스튜던트 에이전시, 학생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갖춰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까 돌아가서 토론 수업 가볼게요.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이 말해준 것을 받아들이며 공부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수업은 어떠세요? 네. 방금 거 전부가 다 챗GPT, 제미나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능만큼은 정말 정말 특별해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실은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촌들이 모였습니다. 제게 이제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사촌형의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촌형 집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 사촌형이 진짜 이 검도의 매를 가지고 엉덩이를 맞으셨어요. 왜 맞았냐면요. 공부를 못했다라는 이유로. 시험 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사촌들 모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훈철아, 성철이 형 아들이 걱정이다. 엄마 왜 그런데요? 아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의 되물림. 근데 저희 사촌형, 저희 큰아버지는 소방관이셨고 저희 사촌형은 법무부 공무원이에요. 완전 막 폭력성이 많거나 그런 무지랭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폭력의 되물림. 다시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수업은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수업 시간이 되면 저는 현우진이에요. 제가. 사회 시간이 되면 제가 설민석입니다. 완전 일타 강사처럼 수업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혹은 실제 수업에서 줬던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주도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수업은 어떤가요? 계속 가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요 녀석은 굉장한 녀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르긴 몰라도 아까 했던 그 동화 사이언스 드라이 아이스로 갈게요. 예를 들어 드라이 아이스를 가지고 수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와 관련된 좋은 글이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는 뭐 어디가 봐야 될까? 드라이 아이스 이거 갈게요. 과학상식. 여기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안 써본 기능입니다. 브리스크 누른 다음에 부스트 스튜던트 액티비티를 눌러요. 얘를 누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는 빈 화면에 하는 것이고요. this 웹페이지를 시작으로 만들어라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만들어줘요. 튜터라는 방식으로 만들 거고요. 저는 학급을 만들었고요. 요 학급에서 튜터로 할 거예요. 튜터. 언어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코리안으로 할 거예요. 코리안. 그 다음에 학년은 제가 4학년으로 할게요. 그리고 컨티뉴.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거냐? 자동으로 요 기사와 관련된 러닝 오브젝티브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AI 가드레일즈. 고속도로에서 AI 가드레일즈는 어떻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개념에 집중한 다음에 관련 없는 쪽에 보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이런 내용들로 어떤 수업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저의 지시문인데 얘가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것이죠. 스캐폴딩은 비계라는 말로 번역되잖아요. 학생들이 학습 목표, 러닝 오브젝티브스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질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더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써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물론 딸깍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액티비티. 이걸 누르면요. 왼쪽에는 자료, 오른쪽에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물어보거든요. 브리스크 부스트. 드라이 아이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떻게 알고 싶어요? 네, 알려주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오른쪽에 관련된 주제로 대화하면서 학습 목표에 다다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Share Activity 누르고요. 선생님도 혹시 QR코드 지금 되시면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혹은 액티비티 링크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은 이제 들어오시는 중에 말씀드리면 챗봇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미 우리 수업에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챗봇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바로 초반에 후크라고 하죠.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뭔가 모를 때 질문하게 하거나 혹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밖에 못 써요. 왜? 내가 그래도 가르치거나 가르칠 자료를 주고 학생들한테 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냅다 자료만 주면서 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크의 특별한 점은 바로 학생들에게 왼쪽에는 자료를 주고 오른쪽에 채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교사는 야, 이거 우리 학생 잘하고 있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뷰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걸 누를 수 있거든요. 누르면 학생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코딩 교육만 해보셨을 테니까 code.org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1, 2, 3.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 만들 때 학습 목표 1, 2, 3이 있었죠? 그 1, 2, 3에 대해서 학습 목표에 얼마나 다다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가영 선생님 그리고 성민이 선생님 와 계신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화 나눠보시고요. 죄송한데 여기 지금 이름 올리신 분 중에 하나 써주세요. 응, 네 얼굴 하고 좀 써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채팅창에 말고 여기다가 혹시 하신 분은 써주세요. 네.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쓸 때 교사는 걱정되잖아요. 와, 우리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쓴 글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눈 모양 누르잖아요? 아직 안 쓰셨네요. 좀 쓰셨다. 눌러볼게요. 떴다, 그쵸? 강서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쓴대요. 뭐냐면, 볼게요. 이렇게. unappropriate message. 그래서 부적절한 메시지. 발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응, 네 얼굴이라고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너 어떤 거 쓴 거니? 물어보면 애가 답을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학생들이 요 진도를 하게 되면 1, 2, 3 중에 어떠한 학습 목표에 다다랐는지 완전하게 다다랐다면 초록색, 그렇지 않고 중간까지만 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줍니다. 네. 요게 새로 나온 요 기능이었고요. 그럼 제가 요것도 좀 슬라이드로 설명드릴게요. 예, 이렇게 5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챗GPT나 아니면 알파고보다 더 큰 충격 받았어요. 이걸 보고 나서.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500만 학생들에게 500만 개의 교과서. 이게 꿈만 같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손 드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토론 수업 할 때는 상대방의 논거를 반박해 가면서 나의 주장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토론 수업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몇 명의 학생들이나 갖게 되지? 제가 지금 한 것은 튜터였지만 디베이트란 모드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과 함께 계속해서 토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할 수 없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고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유튜브도 넣을 수 있어요. 유튜브.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1단계, 2단계 한 내용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바뀌죠. 그전에는 1타 강사처럼 내가 막 수업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해야 되죠? 유승원 학생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승원아, 너 어떤 게 잘 안 돼? 아직 접속을 못했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로 바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라비 박사이라던가 박승준 박사한테 더 할 얘기 없는 거죠. 오히려 민서라던가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다한 학생들에게는 챗봇이 뭐가 되냐면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설명해 그 질문해서 알아봐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2분 남았어. 어떡하죠? 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화이트보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업할 때 혹시 여기 수학생님 계세요? 계신다면 답답하실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떤 서술형만 가능하지 챗봇이 그렇게 수학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화이트보드를 제공합니다. 화이트보드 제공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에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했거든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을 인수분해해서 각 x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20년 풀었거든요. 틀렸어요, 저. 네, 플러스 6인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했더니 얘가 제가 틀린 걸 인식합니다. 제 손글씨를 인식해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업 잘합니다. 아깝다. 요거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오더라고요.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우와 하고 연기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하겠어요. 네, 드라이 아이스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설명하고 심지어 어떤 그 안전 교육까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만들어진 원리 당연히 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흡연 교육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흡연 교육이 있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유튜브 보여주고 이렇게 했죠. 부스트 활동할 때는요, 유튜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학생들이 일일이 듣고 하거든요.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키보드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크롬북이라 상관없었지만 패드라고 한다면 이런 C타입으로 된 키보드 필요합니다. 블루투스 사시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말을 듣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어폰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다 해봤자 한 개당 3,500원 하거든요. 그럼 20명 하면 7만 원밖에 안 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에게 줘요. 근데 막 주면 이거 100% 고장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에 넣으면 좋아요. 근데 파우치보다 더 좋은 것은 좀 더 넓은 지퍼백. 거기에 넣고 꾸겨 넣으면 이게 안 말리거든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네 얼굴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사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요거 제가 그 지식센터라는 곳에서 매달 연수 진행 중이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면 들어오시고요. 오늘 오신 김에 두 가지 꼭 설명드려요. 첫 번째, 무료 플랜인데 유료처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브리스 깔고 들어갑니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더보기 모양 누르요. 더보기 모양. 그 다음에 매니지 플랜 누릅니다. 매니지 플랜.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갑니다. 이거 지금 무료 버전인데 유료처럼 쓰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브리스카 이거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더보기 눌러요. 더보기. 더보기. 그 다음에 매니지 플랜 누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뭘 누르냐면요. refer to one. refer to one. refer to one. 이게 뭐냐면 사용하기 위해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일을 씁니다. 이게 오남 254100 goe.kr 이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담임 계정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상은 2반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5학년 1반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5학년 2반도 집어넣습니다. 담임생 계정이에요. 25년도 5학년 1반 00번 6학년 1반 선생님도 집어넣습니다. 요렇게 집어넣고 이게 샌드 이마이트 누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5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try the tool 하게 되면 콩글레츄라고 뜨면서요. 선생님들이 유료 버전을 30일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3년 고개라는 혹시 소설 그 동화 알고 계세요? 한 아이가 엉엉 웁니다. 왜 우냐면요. 3년 고개에 넘어진 거예요. 그 고개에 넘어지면 3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훈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너 괜찮아, 괜찮아. 너는 평생 살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2년 9개월 즈음에 2년 11개월 즈음에 넘어지면 또 어떻게 되죠? 3년을 사는 거예요. 같은 곳에 또 메일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29일 때쯤에 또 쓰시면 돼요. 예,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브리스크는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유료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카카오톡도 처음에는요, 자기들은 유료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자신의 팀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대요. 무료를 넣어야 될 만큼.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크도 일단은 무료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유료를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뭐, X 누르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서는 에듀케이터 프리 플랜. 헝그리 하면 일단 이게 프리. 헝그리. 예. 근데 오른쪽에는 스쿨 앤 디스트릭트. 그래서 학교나 교육진단에 쓸 수 있는 요 계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버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예. 하는 방법은 더보기, 매니지 플랜, 리포트 원. 5개의 행운의 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congratulations 라고 뜨면서 이제 이렇게 30일 동안 할 수 있다. 됐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리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1505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요거는 하늘표 팀장님 거긴 한데 제가 4번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새들의 비행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새들의 비행을 보고 설계한 거예요. 뭘 설계했느냐? 비행기를요. 실제로 비행기는요.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이르러서야 라이트 형제가 고작 13초였나요? 약 300m를 난 게 최초의 비행기였다. 약 400년이 지났네요. 2026 선생님들께서 이런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을 설계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건 아직까지는 좀 뭔가 이 부족함이 아직은 많겠죠. 하지만 저는 학생들과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거 하면 꼭 질문 나오거든요. 혹시 1학년, 2학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아까 부스트 활동하실 때요. 채팅했잖아요. 그 채팅을 STT, 스피치 투 텍스트 가능합니다. 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1학년, 2학년은요. 그것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1번 또는 2번으로 아까 제가 줌에서 했던 것처럼 이건 맞다고 생각하나요? 1번 아니면 2번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그래서 학년에 맞춰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스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정말 주인이 되어서 배움을 설계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는 활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연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듀테크 분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공유 제가 보기 권한으로 드릴게요. 진짜로요는 저는 뭐 요거 저는 뭐 저작권 이거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내용 강의해주신 에듀테크 활용 교육분과 심은철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 긴 시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기원드립니다.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채팅에도 올렸는데요. 저희 4월 27일까지 서클2 자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클 승급 원하시는 현재 서클1 선생님들께서는 주의 깊게 한번 공지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유튜브의 협회 채널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추후에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3월 웨비나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또 지난 웨비나 참석 못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에도 알찬 웨비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웨비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